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5시 54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내일 되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죠. 그죠? 110만 주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반등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보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근거죠.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종목에 빠져들 때는 빠져들되 때로는 이벤트는 피해가자. 제가 사실 이게 상장되기 전부터 6,000원대에 여러분들께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까지도 소개시켜드렸고 사실 이 부분의 공매도가 장난이 있었죠. 역시나 46만 주에 대한 보호회수 물량, 100만 주에 대한 보호회수 물량.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적극 매수하세요라고 했었죠. 5만 원 라운드 피겨를 피해가라. 그죠? 자, 이 부분 오늘 영상 제가 찍었던 거 완전 잠깐만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피해가라. 어차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은 구자은 회장이 어떤 일을 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분명 훼손 절차를 똑같이 보일 거다. 그러면서 사례들을 좀 일러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저 진짜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둘을 비교 설명할 텐데 제가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판을 아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LS 머티 지금 현재 부근에서 51,500원이라는 주가. 그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로 지금은 매도할 구간 아닙니다. 자,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51,500원이죠. 반절 정도 훼손 나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신규 상장주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살짝. 왜? 리바운딩이 여기서도 한번 나왔죠.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올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규칙성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때도 이 부분에서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산업의 사이클이 발달됐을 때는 분명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죠? 오늘 LS 이링크 그리고 LS M&M, LS 알스코 그죠? 그리고 본업인 울트라 카파스터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일러드릴 거예요. 자, 후반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대부분 많겠죠. 그죠? 한 요 정도에서 위치하신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사실 이 어떤 섹터가 조금 이제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섹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어떤 바뀌는 과정이냐면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소재들이 이렇게 나뉘고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지금 엔캠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엔 전고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잖아요. 근데 지금 LS 머티가 이상이 있는가? 과연 이상이 있는가? 이상 없습니다. 구자은 회장은 지금 인배터리 전시회에도 참석해서 실제로 광폭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먼 이야기지만 한 2028년 정도 되면 LS 이제 경영권을 물려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 우리가 볼 때 1번의 규칙성 그리고 두 번째 기업에 문제가 있는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에코프로머티의 불발 사례와 두산 로보틱스의 불발 사례를 보면서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린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죠. 그게 플레이어죠. 왜? 그래야만 42,000원이든 4만 원이든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마켓 펀드들이 운용하는 그 펀드에 포함되는 과정에서도 등폭의 절차를 반복할 거예요. 그때는 분명 패시브 자금의 룰 이걸 적용할 텐데 퍼센티지와 거래량 그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 지금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불발 나왔던 이유는 거래량 때문이었어요. 체중도 적당히, 거래량도 적당히. 이게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텍스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거래량 불발 사건 나온 건 이유는 똑같은 시기에 빠지죠. 그죠? 근데 얘도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죠. 나도 이거잖아요. 자, 결국은 우리 산업을 이해하는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공매도의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요 부분. 그죠? 자, 볼게요. 자, 이 부분의 영상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그쵸?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발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는 동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때 공매도 운동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매도 2번이나 풀어냈어요. 뭐 공매도의 아버지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리고 향후에 있을 MSCI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죠.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자, 이거 잠깐 보고 5만 원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다. 규칙성, 앞으로 규칙 지켜야 되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주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역시나 패시브 자금의 성향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다. 아주 단순하다. 패시브 자금. 그거 아직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면 기관 투자자 출신들도 실제로 몇 명밖에 모른다고요. 고프로 자, 다시 머티를 한번. 원하고 있고 전구체죠. 핵심 자, 이 부분 살짝 볼까요? 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운드 피겨 5만 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 매니저들의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에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깁니다. 자, 결국은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기계 룰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을 훼손을 시킬 거고 공매도 적극 매수하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고 마지막으로 요 과정입니다. 앞으로 똑같은 시나리오가 흘러나올 거예요.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긴급 뭐라고 나옵니까? 성공과 실패죠. 자, 봅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어요. 과거에 에코프로가 그랬거든요. 자, 에코프로 이야기를 자, 불명예스럽지 않을까요? 수급의 이탈은 있다 없다? 자, 수급의 이탈은 있다 없다? 41,550원에 MSCI 그죠? 이때가 심사 일정이었죠. 있다. 그러면 월요일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어요. 과거에 에코프로가 그랬거든요. 자, 오늘 에코프로의 급락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분 피해가세요라고 했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텐데요. 예,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공모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유튜버들에게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공모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작년 7월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다루는 거예요. 이따 공부 영상이 어떤 건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어떠한 거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튜버들에게 제가 한마디 이제 경계 사연을 알립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는 그만두길 바란다. 예, 제가 이제 올해 54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보시겠지만요.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다뤄요. 예, 자, 여기서 여기 뭐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 항상 시장의 패턴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지 테마를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분들만 자 010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죠.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L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게 스팸 문자가 걸릴 수가 있어요. 예, 많이 오게 되면요. 3번 이상 이게 좀 스팸 문자 처리되게 되면 통신사에서 이 풀 수가 없답니다. 주위에 계신 분한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해주시고요. 뭐 주위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그냥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아시죠? 제가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런 공모방 참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때 1월 18일 LS 머티 시초가에 매도하자 MSCI 편입 영상을 찍으면서 보내드렸죠. 심사 일정 공모방에서는 다 다뤘어요. 자, 주가 하락 구간 향후 리뷰 일정 파악 후에 편입되는지 만지 그 다음에 다시 고려합시다 라고 해서 1월 18일에 보내드렸죠. 실제로 이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피해갔죠. 피해갈 수 있었죠. 그리고 12월 27일 이번에도 또 이제 공매도 장난이 있겠죠. 자, 주가가 만일에 하락은 크지 않을 텐데 하락을 준다고 하면
적극 매수하는 날을 잡아야 돼요. 내일 타점 잡아서. 역시나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그죠? 이때도 LS모티 37,000원 매수하죠. 영상을 찍으면서 공매도 상환 기일을 틈탄 보호해수 물량으로 인한 공매도 상환. 오전 10시 30분에 보내드렸어요. 사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결제를 유발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아니 뭐 지식 나누는 게 왜 그게 금전을 유발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경각심을 날리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역시나 1월 10일 그죠? 보내드렸고 그리고 27일 날 아까 보내드렸죠. 공매도 장난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장 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장되는 날 시초가 매수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한 UC에 대한 중요성 신규 상장 선호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내드렸고 자 공부합시다. 공부가 가장 좋은 겁니다. 왜요? 고기를 주는 것도 제가 드릴게요. 오늘 드릴 텐데 중요한 건 공부보다 중요한 건 없다. 왜? 시장의 사이클이 바뀌고 업종이 바뀌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과거 코로나 사태가 바뀌면 결국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또 110만 주에 대한 공매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목표가를 제시한 적이 있었나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건 시장이 판단한다. 플레이어. 그죠? 피해갈 건 피해가고. 그죠? 이건 피하는 게 아니고 적극 맞이하는 거죠. 피해갈 건 피해가고 즐길 건 즐기는 거. 그게 바로 시장이 신호를 주고 산업군이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UC, 울트라 카파시티 이 산업이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그죠?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폐배터리는 지금 더 엉망이에요. 왜 2차전지 전업 쪽의 분위기가 안 좋지만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는 에코프로머티 전구체죠.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그리고 엔캠이라는 종목.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여기서 피해 가시면 요 이벤트가 있을 때 에코프로머티도 분명히 주가 조정을 일으킬 것이 공모방에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심사 일정. 신규 상장주이면서 똑같이 두산로보틱스도 같이 빠지죠. 이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뭡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엔캠이라는 종목을 사봅시다. 전액 미중 무역 갈등. 그죠? 중국이 가장 큰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럼 이쪽이죠. 전액에 대한 중요성. 피를 잘 돌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전액. 그죠? 리튬 이온을 잘 돌게 하는 머리를 맑게 하고 뇌졸중 안 걸리게 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결국 뭐예요? 피할 건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의 눈을 길러야 되는데 종목을 한 방 터트려 드릴게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거가 있어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땐 좀 피해가고. 그죠? 자, 이거 10배 간답니다. 바이오 종목 10배 가요. 하면 10배를 믿는 게 아니죠. 시장의 센치가 안 좋고 글로벌 비파마들의 흐름이 안 좋고 주가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아무리 잘난 원빈도 전쟁터에서 아무리 잘생겨도 어떻습니까? 빚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의 유권.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논할 때 LS E링크, 그죠? 전기차 충전소 만들어 두겠다. 왜 말씀드릴까요? 내일 이게 또 그 공매도 수량 이제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보호해수 물량 나오게 되면 이러지 마시라고요. 기회니까요. 자, 예? 내일도 도와드릴게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일단 공모방 들어오세요. 0104822-8706. 자, 댓글로는 매도 금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L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이거 스팸 문자 걸린 것 같다라는 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한테 대신 한번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L 공부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LS 링크는 전기차 충전소 만든다고 하죠. 걔도 상장을 시킬 거예요. 결국은 이원과 합작법이 만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죠? 이게 문제라서 지금 전구체, 양극재의 핵심 소재 이게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에코프로머티가.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충전소도 몇 개 없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LS 알스코 뭐죠? 알루미늄 사업, 수소 연료 사업 해드릴게요. 하이 오스트리아 최대의 알루미늄 기술력 가진 회사와 합작법인. 그죠? 내년 2월 28일 날 EV 배터리 시스템 영업 설비를 양도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년에 상장시키겠다 이거예요. 2년 동안은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의지. 그죠? 약속 지키는 거죠. 2025년을 향한다라는 거죠. 자, 대충 이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빠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실적? No. 뭐죠? 하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산업 업종을 봐야 된다.
이거 대형을 다루죠. 울트라 카파시터.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중국은 소형을 다루죠. 울트라 카파시터. 근데 중요한 건 중국 업체의 주가도 안 좋아요. 이 이벤트에 무너진 플러스 알파의 요 부분만큼은 뭐가 있다? 중국 업체의 주가 조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판을 보자 이거죠. 즐기는 건 즐기되 때로는 피할 땐 피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후반에 교육 영상도 좀 첨부를 해드릴 텐데 공부방에서 어떤 걸 다루는가, 종목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시장의 변동이 최근에 뭐 바이오도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증명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돼야죠. 이런 뭐, 그죠? 알테오젠, 바이오. 오르는 이유, 영업 환경은 뭐예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시장을 봐야 되니까. 금리를 동결해버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가 많은데 이자 비용을 덜 내게 되니까 오르는 거죠. 사실 그냥 눈 감아서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만 따져도 이렇게 다 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결국은 피할 건 피하고 규칙을 가지고 그리고 패시브 자금. 그 퍼센트지와 이 거래량 기준 모르시죠, 혹시? 자, 그거 하나 보내드려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일단 뭐 구자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이제 기관 투자 대상으로 IR 했어요. IR 했는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모자금 일부분, 시설자금 쓰자 남은 거하고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아마. 예. 그건 이제 기관들만 참석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되겠죠. 이제 선배님들. 예. 다 제 영상은 재미가 없어서요.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세 이상이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거의 대부분 모시더라고. 비공개 IR 자료. 그리고 비공개 IR 자료가 뭐냐면 기관 대상으로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개인들 대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마다마다 말이 많으니까. 패시브 자금의 룰.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이 맞게 되면요. 강한 힘이 들어오고 상한가를 쳐버리고 그리고 훼손이 나오고 아까 영상 찍으면서 5만 원의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다.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점심 식사 하시면서요. 퍼센트지와 거래량만 보세요. 그게 해당되게 되면 그날 반등을 크게 주더라도 상한가 가고 이럴 거예요. 변동폭을 키우는 구간대 지금 다가서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패시브 자금의 룰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 패시브 자금을 시장에서 그래도 20조까지 기계 퍼센트지를 운영했던 건 저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후배 녀석이 하나 들어가긴 했지만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분 하나의 이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이런 뭐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해서 작년 7월 21일부터 제가 이렇게 금융권 세미나 다니면서 일러드렸던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이것도 다 고가에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드리면서 엔캠, 알테오젠, 그다음 제주반도체, AI죠. 현대차 뭐죠? 최근에 저 PBR 관련주, SK하이닉스, 고대역 반도체 많이 들어보셨죠? HBM 이런 것들 소개시켜드리면서 했는데 실제로 대략적으로 따졌더니 2567%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행동은 좀 느리지만 어떻습니까? 예. 기민하게 움직이는 MZ세대를 있지만 우리는 뭐죠? 연륜을 가졌잖아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자, 6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해서 매집을 한 건데 요 부분도 하나 제가 강의에서 좀 다룰 건데 혹시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 요 부분도 일단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세미나가 예정돼 있는데 2차전지 쪽을 좀 다룰 거예요, 요 부분. 자, 제가 뭐 주의타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여의도에서는 다 하는데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 펀드 매니저 시기에 불렸던 별명이에요. 모두가 기다 할 때 아니다. 코로나 때도 제가 그래서 큰 수익을 내서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거고요.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는 게 이런 뭐 어떠한 영상을 찍는데 도움을 되는 영상이 아닐까요? 뭐 긍정, 더 간다 걱정하지 마다 그대. 그게 무슨 그런 거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L 세미나. 예? 자, 여의도 세미나 시장을 읽는 방법. 자, 시장을 읽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 2차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또 나누죠.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팸리스. 어렵죠.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전구체는 누구죠? 에코프로 머티. 그죠? 전해익은 무엇이죠? 엔캠. 세 번째로 중요한 2차전지 핵심 소재. 요걸 좀 이제 제가 기관 투자 대상으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 소강당 섹션별로 3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쪽을 다루는 그리고 2차전지 쪽을 다루는 그 다음 AI 산업군을 다루는 섹션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LS 머티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부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은 비좁아요. 미리 말씀면 비좁아요. 네, 초청장 이거 발송해 드리고 할게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4822-004822-8706으로 L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이거 보내드릴 거고 주식시장을 큰 판을 읽는 기술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공부 영상 잠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이전에 아까 또 말하다가 망한 거는 지켜야겠죠. 자, 요 부분 왜 얘는 편입이 됐을까요? 에코프로에서 이 마지막 파이널 리뷰 과정에서 MSCI 편입되냐 마냐 했을 때 500원에서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야, 대주주가 이런 행동을 보일 정도면 그래, 얘는 거래량은 맞출 수 있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LS 머티도 향후에는 무상증자 또는 뭘 해야 된다? 예, 하나 있잖아요. 무상증자 또는 액면, 맞아요. 액면 분할해야 돼요. 그게 그 대주주의 의지인데 그게 불발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급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부각되는 건 싫어.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업군을 다루는 공부방에서는 어떤 걸 다루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